네, 안녕하십니까. 전 천우산호입니다. 자, 오늘은 상가 중개 파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중개 파트는 제가 이쪽에서 한 6년 정도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뭐 이쪽에 돌아가는 판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주택시장을 조금 했다 그러면 이제 상가로 좀 많이 넘어옵니다. 아니면은 이제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기가 자영업자를 해봤기 때문에 중개업으로 전환을 하고 상가 파트로 바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그다음에 이제 보통 한 30대에서 한 40대 이때 나이 때 젊은 남성분들이 상가를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가끔은 이 여성분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여성분들이 주택은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상가 파트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여성분들도 생각보다 상가 파트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적잖이 있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상가 중개 파트가 좀 재밌는 시장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 제가 이렇게 있으면서 이 변화하는 그 모든 과정을 제가 겪어왔기 때문에 상가 중개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고 현실이 이렇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취업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상가 중개 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요. 왜 이쪽 파트에 많이 들어오냐면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높은 수수료입니다. 음.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주택 같은 경우에는 0.4%입니까? 0.4%? 0.3%? 뭐 이렇게 좀 작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큰 돈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원투룸이나 그런 것들 이야기했을 때 임대인이 뭐 수수료를 많게는 한 달 월세 아니면은 뭐 업자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뭐 200만 원, 300만 원 뭐 이렇게 준다고 했죠. 예, 그런 이유가 이걸로는 생활이 영위가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법에서 정해놓은 거긴 하지만 이 현실과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욕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현실이 뭐 그렇다. 그리고 이분들이 돈을 많이 주는 이유가 이분들 자체도 자기들이 이제 공실이 있다 보면은 빨리 나야지 어찌 됐든 간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를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성에 안 찬다. 이제 상가 아파트를 하게 되면 이제 높은 수수료를 주게 되는데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이 정도 받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론 내외긴 한데 0.9% 내에서 협의 플러스 권리금까지 받다 보니까 꽤 높은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한 5천에 한 300만 원짜리 1층 상가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0.9% 하면은 얼마죠? 한 2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실일 경우에 말입니다. 공실일 경우 공실. 270만 원 양쪽 다 받으니까 이론상으로는 한 5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뭐 흔해요. 이렇게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5천에 뭐 300만 원이고 또 권리금이 뭐 1억이다. 그러면 뭐 흔히 이론상으로는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이 법정 수수료가 270만 원이죠. 그다음에 저쪽에서 270만 원 나오겠죠. 플러스 이 권리금이 1억 받아줬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저희가 뭐 10%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10%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그러면은 뭐 대략 한 1500만 원 정도 되겠죠. 예, 이론상은 그래요. 인터넷에 보면은 0.9%의 뭐 권리금 10%는 뭐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 보통 이렇게 거래한다고 해가지고 물론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뭐 이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가 뭐 1억을 받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한 1억 3천을 받아줬다 그러면 이 금액을 뽑아낼 수는 있습니다. 이 금액을 뽑아낼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다 받고 또 이거 10%다 달라고 하면 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말을 어떻게 하고 이제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받는 경우도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만 그렇게 많이 받는 거는 좀 아니다. 실질적으로. 보통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그냥 한 500만 원에서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권리금 좀 크다. 그러면 여기 떼버리고 그냥 사장님 권리금은 그냥 저희 10%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1000만 원 받고 끝.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가 나에게 유리한가를 보고 뭐 적당히 먹는 거예요. 적당히. 내가 요거 해가지고 뭐 법정 수수료를 해가지고 받아가는 게 더 나을 건지 아니면 권리금에서 잘라 먹는 게 나을 건지 아니면 진짜 좀 나쁜 마음 먹고 아니다 우리 양쪽 다 받아야겠다 그래서 양쪽 다 받는 경우도 있고 이건 하기 따라 나름입니다. 정해진 답은 없어요 사실. 근데 보통은 이런 거 계산해서 적당한 금액에 맞춘다. 그러니까 이 상가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적당한 수수료 같은 개념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없어요 사실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상가 시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상가를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또 가장 큰 장점이고 이 두 번째는 이 발로 뛰는 만큼 발로 뛰는 만큼 그다음에 이제 열심히 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또 상가 시장에 많이 들어옵니다.
네. 다른 것들은 이제 뭐 내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내가 물건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게 뭐 딱 그 하지 말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내가 뭐 막 이쪽 저쪽 다 쑤시고 다녀도 괜찮으니까 특히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 한 30대 분들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고 발로 뛰니까 열심히 한 만큼 가져갈 수가 있겠구나 하고 많이 들어가는 거죠. 저 또한 그렇게 해서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임대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건물주 또 나와야 되잖아요. 본계약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주를 통해서 매매를 받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임대도 하면서 뭐 매매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상가를 너무 막 왔다 갔다 많이 하다 보니까 잘 되는 집, 안 되는 집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저 집은 이제 조만간 가게를 내놓겠구나. 선별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 외식을 하러 갔어요. 그러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맛없는 집을 갈 수도 있는데 이 상권을 워낙 빠듯하게 알다 보니까 웬만한 가게들은 전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기가 좋은 집, 뭐 이런 집들을 상가가 내 손바닥 안에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러면은 어디가 잘 되고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확실히 검증받은 그런 가게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하게 된다. 그리고 또 이제 가게 사장님들을 많이 알게 되면 또 서비스도 많이 주고 뭐 이런 것도 또 있거든요. 소소한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뭐 상권의 흐름이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글자가 간판이 거꾸로 돼 있네. 자, 아무튼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단점이 있죠. 지금 이 사진 보면은 아, 공실이 너무 많죠. 네. 경기를 많이 탄다. 이 부동산 이 상가 거래가 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캐파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뭐 원투룸처럼 막 10개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쓸 수가 없어요. 뭐 보통 쓰게 되면은 막 3, 4개 정도도 써도 많이 쓴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욕심 안 부리고 한 달에 2개씩만 쓰자. 이게 제 목표였단 말이에요. 물론 지켜지는 경우도 있고 못 지켜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경기를 너무 많이 타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 버리면은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계약이 안 돼. 그래서 되게 이게 불규칙합니다. 이게 되게 불규칙해요. 수익 같은 게. 그게 일단은 가장 큰 단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상가 중개라는 게 있죠. 상가 중개라는 게 일반 원투룸처럼 뭐 500에 30만 원이다. 딱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막 예를 들어서 5천에 300에 뭐 권리금이 1억이다. 이렇게 있으면 이 권리금 있죠, 이 권리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가를 내놓으신 분들이 이런 권리금을 많이 받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권리금이라는 것도 시장에서 통용되는 그런 시세들이 암묵적으로 존재가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한 6천만 원까지는 내려와야지 거래가 되겠다라는 것을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죽어도 자기는 1억 받고 싶대. 근데 결국에는 거래는 이렇게 떨어져야지 거래가 되는데 그간의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시간. 그러니까 뭐 흔히 우리가 여기서 뭐 점주들하고 고객들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관리. 그러니까 꾸준하게 소통을 하면서 사장님 조금 비싸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뭐 가짜 손님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실제 손님을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금액이 내려올 때까지를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된다면 관리를.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상가 중개가 예전에는 아주 정보가 오픈되지 않는 그런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내 가게를 내놓은 것을 좀 비밀로 해달라. 왜냐면은 주변에 내 가게 내놨다고 하면 장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차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수면 위로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이 정보가 굉장히 비대칭했단 말이에요. 비대칭. 그러니까 정보가 비대칭이 되면 비대칭이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개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많아지기 때문에 계약을 쉽게 이끌어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5천에 300이고 권리금 1억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6천까지 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관리를 많이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 SNS가 발달되고 그다음에 광고 저희가 하는 그 플랫폼 있죠? 광고 플랫폼으로 이 시대가 변화되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광고를 하고 올렸을 때 다른 이들도 쉽게 이 광고를 보고 물건을 같이 올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거 시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지금 갑자기 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도 같이 하다 보니까 내가 시간을 이렇게 투자했는데 내가 뭐 계약하지 못하면 나는 이 시간 투자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다른 부동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가중개 시장이 옛날처럼의 상가중개 시장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뭐 네가 계약하든 내가 계약하든 광고 올리고 한 명만 땡겨서 계약하자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됐기 때문에 그 전과는 아주 다른 양상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상가중개 시장이 예전에는 굉장히 폐쇄적인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누구나도 쉽게 알아버리는 그런 시장이 되어버렸다. 오픈된 시장으로 완전 변화돼 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권리금이 있는 그런 가게 같은 경우에는 늘 시간을 수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 투자를 하지 않아. 이제는. 왜냐면은 그 다음날 누군가 전부 다 내가 내놓은 매물들을 손쉽게 가져가니까. 광고를 하더라도.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NS로 발달하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고깃집을 광고를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현재 이 고깃집이 그래도 장사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여기서 사진을 찍잖아요. 찍고 자기 블로그로 올린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매물 따기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2017년 이전에 중개를 하셨던 제 부장님 말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면 이 당시 때는 자기가 이제 블로그를 했었는데 그때 상가 중개를 거의 처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기가 잘 맞물려서 그때 블로그도 한참 저희 지역에서 막 시작했었고 사람들도 많이 썼고 그러다 보니까 전화가 하루에 한 30통씩 왔대요. 물건 하나를 올리는데 상가 같은 거 얼마나 재밌겠어요. 계약하자마자 막 그냥 3, 400 막 그냥 바로 벌어버리는데 야 이러다 내 재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지금 임대를 말하는 거예요. 임대 파트를. 그러니까 임대 파트도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지 내가 먹을까 말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완전 이 시장이 완전 개판된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가 중개 시장이. 그래서 지금 이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예 물량으로 밀어버리든지 진짜 양으로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시장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잡아서 최대한 확률을 높이자 이런 식으로 전략이 바꾼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저도 한참 했을 때는 뭐 매물을 그렇게 막 올리지 않았어요. 어차피 손님 끌고 내가 갖고 있는 매물을 올리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SNS가 발달되고 이런 광고 플랫폼이 이제 오픈되면서 특히 이 네이버 부동산 가면은 모든 매물이 싹 깔려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야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가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그냥 막 올려버리다 보니까 뭐 니꺼 내꺼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님만 있으면 그냥 갖다 붙여버리는 그런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수수료 같은 경우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기본 원칙은 내가 팔려고 하는 물건을 비싸게 팔아주거나 했을 때 수수료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법정 수수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권리금을 난 1억에 손에 쥐고 싶어. 그러면은 한 1억 2천 정도 먹으면 네가 그냥 2천만 원을 다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나한테는 1억만 쥐어줘.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1억이 팔리면 좋지. 근데 이게 시세가 한 6천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호구를 잡아야지 내가 2천을 먹는 격인데 그런 것들이 아주 비일비재로 일어난다. 그래서 거래가 굉장히 힘들다. 이 자기가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이거 자기의 진짜 생활 터전인 걸 저희는 내려야 된다. 가격을 깎아야지 계약이 되는데 이 올려치기를 할 수 없어요. 계약도 안 돼. 그리고 설령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 사람들한테 이미 소문 다 나가지고 욕먹고 뭐 그렇게 되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런 수수료도 많이 받기가 쉽지가 않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아무튼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장점으로는 일단 수수료가 하고 이제 권리금이 있다 보니까 높은 수수료 때문에 주택 시장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상가 시장으로 많이 들어온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300이면 보통 계산 안 하더라도 한 달 월세 나옵니다. 이 정도 하면 얼추 비슷하거든요. 한 300만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수수료가 뭐 세니까 상가 중개를 많이 들어온다. 한 30대에서 40대 남성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발로 뛰는 만큼 진짜 영업다운 영업이 바로 상가 중개 파트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잘 되는 집, 안 되는 집을 잘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단점을 보면 이제 경기가 굉장히 많이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가 중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계약이 되는 편인데 이 시간을 투자한 거 외에 이제 SNS랑 광고 플랫폼들이 발달을 해버리다 보니까 물건이 굉장히 쉽게 날린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에 투자할 만한 여력이 안 생긴다. 내가 노력한 만큼 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물건을 쉽게 딱 버리고 물건을 쉽게 찾아버린다. 왜냐면 그것은 SNS가 발달되고 사람들이 이런 고깃집을 가면서 사진을 찍어 올리니까 부동산 업자들도 내가 올린 광고의 사진을 보고 쉽게 찾아낼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상가 중개가 어떻게 보면 옛날 참 재밌었는데 뭐 이런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뭐 정보 기반의 뭐 그런 플랫폼들이 많이 나왔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어떤 정보가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수료 같은 부분에서도 이제 뭐 대부분 많이 받아야지 물건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많이 깎다 보니까 뭐 옛날처럼 뭐 수수료 10% 주고 또 법정 수수료까지 챙기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은 이 상가 파트를 하게 되면 이건 진짜 단점인데 어딜 가나 재미없다. 여러분 맨날 상가만 본다 생각해보세요. 어느 가게가 뭐가 뭐 팔고 이런 걸 늘 보는 곳인데 그냥 내 안방 가서 회식을 한다 한들 그게 재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가에서 뭐 먹자고 하면은 제가 그때 시내 쪽에 있었는데 아 시내 말고 다른 데 가자. 왜냐면 제 일터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딜 가든 상가가 있는 곳이라면은 열심히 했다면은 그 상권을 빠삭하게 알고 있다는 전제면 아 어딜 가나 감흥이 없는 거야. 감흥이 진짜 진심으로.
그래서 저는 진짜 막 아예 완전 외딴 곳을 찾아가서 막 술을 먹어야지 뭐 술 맛이 나거나 하는데, 그냥 보통 이제 사람들은 이제 시내 나가자, 뭐 핫한 상권 가자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그조차도 저는 물려버리더라고요. 맨날 보던 곳이니까 그냥 지겨워. 이게 진짜 가장 큰 단점이다 생각해 보니까. 자, 요약을 하면, 상가 중개는 더 이상 블루오션이 아니다. 요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